그 당초 5월 15일로 지정됐던 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 네. 오전 10시로 늦춰졌습니다, 의원님. 네. 예. 이게 뭔가 JTBC의 우주의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총선 때도 무슨 공교롭게 한번 날짜를 맞아가지고 방송한 적 한번 있잖아요. 예, 예, 작년에. 그쵸. 예. 이날 이렇게 됐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또 반가운 소식이고요. 한편으로는 좀 이제 그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기회주의적 속성 얼마나 비겁한지 이런 걸 좀 보여줬죠. 예. 이게 이제 무슨 입장까지 냈더라고요. 우리는 뭐 공정하게 다 해왔고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고 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법원 내부의 이 판사들이 모든 온갖 사람들로부터 지금 지탄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 법원 구성원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대법관들이 기록 다 읽었냐 안 읽었냐? 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냐? 예. 그다음에 고등법원은 왜 저러는 거냐? 너 이렇게 하는 거 봤냐? 이런 거를 정말 판사들이 못 견뎌하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결국 사필 규정인 거고 너무나 무리한 일을 하니까 그리고 그간에 이 민주 시민들을 우습게 한 거죠. 그러니까 누차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왕정 시대를 꿈꾸면서 왕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처럼 저는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또 있나 싶어요. 예. 이제 사법 귀족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이 내가 나서서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날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던 건 맞는 것 같고 예. 이거는 법원 구성원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다 동의하는데 더 실망스러운 거는 대법관들 9명이 거기에 그대로 가서 달라붙었다는 거. 동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는 처음부터 시민들이나 이제 일부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바보가 아닌데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날리려고 이거를 하는 거지. 예. 지금 뭐 파기환송, 파기자판 뭐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뭐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은 당연히 보장 안 할 것이고. 예, 그런 말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예. 그 논거가 그거였다고. 그거를 보장해주면 6월 3일 넘어가는데 예. 걔들이 바보냐. 예. 그 전에 다 끝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보장 안 될 수도 있다는 그 몇몇 분들의 말씀이 맞는 거다. 이것 때문에 더 불안했던 거거든요. 네. 저같이 이제 아니 그걸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는 거고 그거 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는 시도가 보이면 우리가 먼저 탄핵을 통해 가지고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나이브한 생각이다. 언제 댓글을 쟤들이- 보니까 우리 최강 의원님이 너무 나이브하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다 의원님 그 지적이 그대로 맞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헌재 때도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 위기 상황에서 맞췄는데 왜 호가 나이브가 돼버렸어. 영어호가 생겼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던 게 일단은 시민들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셨어요. 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무슨 플랜을 짜서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이 드러났던 게 이미 그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이 딱 뭉쳐가지고 10대 1을 만들었잖아요. 예. 거기서 저는 이미 일단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그렇게 거기 딱 포신하게 뭉쳐버리면 안 돼요. 한두 명이라도 빠져나왔어야지. 근데 그렇게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그 전압 판결문의 수준을 볼 때도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 거기에 스스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가가 그냥 입증될 수 있는 얘기도 막 써놓고 그리고 1심 판결문을 그냥 베껴서 요약한 수준의 얘기들이 써있는 걸 보고 정말 참담했거든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근데 시민들은 그런저런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대법원에서 저럴 수 있어? 그리고 민주당이든 다른 뭐 변호사들이든 교수들이든 다 상고 기각된다고 했잖아. 왜 안 되는 거야? 예. 예. 너네 지난번에도 지규현이가 뭐 윤석열 풀어줄 일 없다고 했는데 풀려 나왔잖아. 앞으로 너네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저런 상황들이 가만히 놔뒀으면은 정말 조의대의 뜻대로 147로 갈 수 있었을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렇게 만만한 분들이 아니고 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단련된 우리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법부가 시민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자체 결속력이라도 단단해야 되거든요. 예. 소수잖아요, 사법부가. 예. 숫자로 따지면. 그러면 단단히 뭉치기라도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최대한 휘둘러야 되는데 내부가 붕괴하고 있는 걸 이미 봤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들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지금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그 판사들이 쓴 글 이런 게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말이 되냐, 당신들이 대법관이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없다. 그다음에 저는 고등법원의 그 이재건 부장을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후배인데 그때 그 얘기 하셨어요, 이재건 부장. 예. 이런 질타를 견디면서까지 견딜 수 있는 배짱도 없고 굳이 또 욕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 조희대 때문에 욕먹는 건데 굳이 이걸 감당하겠냐 싶었는데 제 예상대로 됐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이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게 이제 이렇게 됐으니 다행이다.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이제 큰 장애물 하나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열심히 잘하면 되겠다. 이 정도 생각에 끝나실 게 아니고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대법관들 이 9명의 대법관들을 그냥 놓고 우리가 윤석열 재판을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솔직히 그걸 걱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거.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똘똘 뭉쳐서 이상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제도. 헌법 소원제도. 예, 재판 소원제도를 헌법재판소법에 명문화하는 거.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민주당이 여전히 이제 그 순서를 밟아 나가고 있어서 시민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에 대한 걱정은 조금 접어두시고 앞으로는 우리 후배가 저 오는 길에 그 친구도 이제 판사 출신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그동안에는 대통령 투표용지에 1번 후보란이 비워버릴까봐 걱정했는데 예. 이제 2번 후보가 과연 살아있을까 걱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딱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법원이 이제 6월 18일로 연기했는데, 네.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네. 법사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 번 타오른 사법개혁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아, 그럼요. 예. 네, 그러면서, 예정대로 5월 14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그러니까 사법부의 대선 규명 의혹, 사법 쿠데타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예. 했어요. 예. 국힘이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예. 결국 그대로 가는 거죠. 아니 국회가 무슨 날짜를 가지고 흥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거 안 되면.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안 그래도 대법원이 이상한 외관을 갖춰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는데 국회마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국민한테 사죄드리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 혹시 모를까.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아니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뭐 잘못했는데 상고기록 안 봐도 되는 건데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건 국민 앞에 와서 해명해야죠. 예. 그리고 평생 자기는 그 법대 위에 높은 데 앉아가지고 구름 위에 떠서 이게 시민들 내려다보는 위치에만 살아왔는데 이번에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고 추궁당하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면 예.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자, 어쨌든 예상외로 그 파기 환송되면서 이제 국민들이 사법 쿠데타다, 네. 법원의 선거 개입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고, 지난번에 그 서용교 의원은 법사위에서 충격적인 제보까지 폭로했습니다. 뭐 잘 아실 텐데, 대법원이 선거 전에 이재명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대법관 숫자를 늘려야 된다. 네, 예. 현재 14명인데 예. 지금 30명 법안이 30명 나가 있죠.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독일 대법관 수는 훨씬 많다 뭐 예, 그러던데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민주당 의원분들이 좀 연락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이 파기환송 있고 나서 그 밤에 너무 답답해서 화가 나서 너네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한번 해보자. 항소심 절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법을 다 개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탄핵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법 개정의 내용을 통해서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겠다. 90대 1로 10으로 내가 할 수 있냐. 어?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민분들이 제 글에 굉장히 많은 그 좋아요도 눌렀지만 공유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예. 그게 민주당에 전달이 됐고 예. 그런 생각들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의원들이 활발하게 토론을 해서 방안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보람있고 고마웠었고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뭐 저만 아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화제가 됐다는 거지. 그리고 의원들도 다 정말 애썼고 정말 그 세부적인 단계에서 제가 그때
화가 나서 급하게 쓴 글 이상으로 세부적인 단계로 너무너무 다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저는 안심이 됐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녹화를 하면서 매불쇼 녹화를 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대비책이 있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걸 유시민 작가님하고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예언 방송이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뒷북 방송이 돼버려가지고 좀 유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절대로 싸움의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싸움에서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확신이 그래도 결론으로 이어진 것 같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구성 문제는 단순히 이게 지금 대법관들이 그간에 보인 모습들 때문에 이게 응징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전부터 논의가 되어왔던 부분이에요.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주권자의 뜻이 최대한 국정에 반영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국회는 뭐 날이면 날마다 욕 안 먹는 날이 없을 정도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통령에 따라서 소위 세층 보수 언론, 족보 언론들의 논조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민주정부가 수립됐을 때 얼마나 언론이 난리를 칩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사법은 성경인 것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선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판결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다라고 눈을 막 부라려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통로도 없고 자기들끼리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내가 너네 개돼지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런 덜컥수를 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짓을 다시는 못하게 하도록 우리가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잖아요. 그것이 단지 대통령에 관한 부분, 계엄의 절차와 관련된 부분, 공무원들의 헌법수호 의제에 관한 교육 부분, 우리 일반적인 기초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는데 사법부인들 왜 대책을 세우지 않아야 됩니까? 만들어야죠. 국민주권이 적동되는 방식. 그다음에 늘 그동안에 대법원이 국회에 와서 늘 로비를 하고 수건사업으로 얘기를 했던 게 대법원의 사건 숫자가 너무 많다. 대법관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양승태 씨가 그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도 그걸 가지고 무리하다가 생긴 일이거든요. 선거법원. 대법원 밑에다가 선거법원을 둬가지고 자기들은 폼나는 사건만 하고 선거법원에다가 출세에 목말라 있는 판사들을 대거 배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치 대법관인 것처럼 최종심을 하게 하는 그런 거를 구상했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대법관 숫자를 자꾸 소수로 하려고 고집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지.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대법관 숫자를 늘려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득이 되도록 전문 대법원을 만드는 거예요. 대법원이 모든 거를 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복잡한 사건들이 각종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세 부분, 특허 부분, 그 다음에 행정 부분, 이게 이미 특별법원으로 다 있잖아. 가정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노동법원이나 조세법원 아직 없는데 그걸 대법원에 특화시켜가지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하고 제대로 기록 다 보고 제대로 그 사건을 다루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마지막 최종심까지 해라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손해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당연히 추진돼야 되는 일이고 또 법원조직법만 바꾸면 되는 일이라서 너무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확실하게 이 사법부의 수준이나 이 사람들의 생각을 간파를 하셨으니까 여론의 뒷받침도 충분히 받을 것 같고 이거는 조이대 씨의 공로입니다. 이거는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조이대가 아니었으면 이런 거 추진하면 틀림없이 이제 사법권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다. 뭐 대법관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뭐 격렬하게 반발했을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은 특권을 가지고 군림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났고 그 시대의 마지막 대법원장으로 조이대가 남는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마지막 총장으로 심우정이 남는 여러 가지로 이제 마지막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큰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민주시민분들이 지금 주역이 되고 있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 역사에 기록될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리한 수가 네.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개혁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네. 큰 역할을 한 셈이 됐네요.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 국민들이 대법관 이름들을 알고 네. 파기환송 파기자판을 구분하는 국민이 어디냐고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헌법재판관 이름 알기도 귀찮았는데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는 사법개혁이 아주 정말 큰 어떤 원군을 얻은 겁니다. 조희대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불거지기 전에 당초에는 그 5월 14일 날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5월 15일부터 본회의를 열면 된다 그랬는데 물론 이제 이게 6월로 연기되면서 이제 물 건너갔지만 어쨌든 대법관 탄핵 절차를 알아보면은 탄핵 소추에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적의원 과반수 과반, 이상의 네. 찬성 그리고 헌재로 넘어가면 6명만 찬성하면 파면 그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지금.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 2명을 이제 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예. 지금 이제 이완규 함상훈이 정지돼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것까지 채워서 하면 그리고 이제 헌재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 입장에서 어찌 보면 호기가 왔어요 지금. 예. 대법원의 수건 사업이 있는 것처럼 헌재도 수건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헌재의 수건 사업이 조희대 때문에 풀리는 거예요 지금. 예. 헌재가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고 예. 헌법재판관이 대법관 헌법소원이 위에 되면, 올라가는 헌법소원이 되면. 그렇죠. 예. 위에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진짜 최고법원이 되는 거거든 헌재가. 그러니까 헌재도 열심히 일을 해주길 바라고. 그러면 진짜 헌법소원이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네. 군림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원조가 독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독일의 연방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최고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법원 사건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 소원의 대상이 돼서. 그러니까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요건에 맞는 그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판결의 경우에는 바로바로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예. 우리도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갈 때가 됐다. 자, 어쨌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사법농단 규탄 100만인 서명 운동이 그 이틀 만에 예, 다 100만 명이 쳐버렸어요. 됐어요. 예. 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요. 이 이틀 만에 분노의 100만 크기가 명이면. 엄청 난 거고요. 이것 네. 때문에 제가 사실은 어제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지금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판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믿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연휴 기간 동안에 되게 이제 여러 쪽으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제가 그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 대법관들에게 항의를 하고 대법관이 거기에다가 응답한 문자 이런 거를 제가 본 적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초조해했고 국민들의 이 결집된 뜻이나 힘이 아니 너네들이 뭔데 내 투표권 행사를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방해하려고 해 이거였잖아요. 내가 지금 내란의 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그동안에 힘들었는데 나한테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지금 투표하는 건데 너네가 지금 내가 뽑고 싶은 후보를 치워버리겠다고 내 눈앞에서 이거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한 거죠. 예. 시민들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늘 같은 대법원장이 이재명이 거짓말했다고 하면은 여론이 확 바뀌고 대선판이 흔들릴 거라고 실제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망상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수준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제가 뻥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최재형 씨가 처음 대중들 앞에 등장했을 때 뭘 가지고 웃기게 했습니까? 우리를 혹시 기억하세요? 자녀들 모아놓고 자기 생일날이나 밥 먹을 때 예. 애국가 부르고 예. 국가에 대한 맹세하고 밥 먹었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니 그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했잖아. 그러니까 최재형 씨가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했나요? 아니잖아. 예. 아니 애국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 며느리들이 막 반박 글 쓰고 그랬어요. 이게 왜 잘못이냐 이랬단 말이야. 그 정도로 딴 세상에 살아요. 조희대 씨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조희대 씨는 대법관으로 근무하거나 이럴 때 낮에 이렇게 일할 때는 사무실 불을 다 껐대요. 전기불을. 그래서 왜 이러고 있냐. 혹시 눈이 안 좋거나 뭐 이럴까봐. 그랬더니 아니 나는 이 전기를 절약하는 게 어릴 때부터 몸에 습관이 돼 있고 우리가 어렵게 그 가난하던 시절에 그 독일의 광부로 가신 분들이 다 피땀 흘려서 번 외화로 파독 간호사 그런 거. 우리가 이 전기를 쓰고 있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함부로 쓸 수 있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자기가 애국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그게 최재형이 생각하는 애국과 조희대가 생각하는 애국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뿌듯한 애국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애국을 안 해? 왜 밥 먹는데 애국가를 안 불러? 왜 사무실에서 낮에 밝은데 왜 전기불을 켜놔? 왜 옛날 고통받았던 우리 그 파독 노동자들을 왜 기억을 못해? 이런 생각을 따로 딴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지지와 의사가 왜 이재명한테 모여 있는지를 모르고, 아니 내가 볼 때 나는 저런 천출이 고등학교 중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검정고시 봤다는데 저런 천출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는 거는 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내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걸 막아야 돼. 나름대로 그런 결연한 의지에 불타지 않는 한 이게 행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오늘 점심을 우리 전북 출신의 선배 법조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분들한테 이거 왜 이랬을 것 같아요 여쭤보니까 다 그래. 조이대는 애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여튼 시민들이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진정한 민주국가가 무엇이고, 아직까지 왕정국가의 그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한테 아주 큰 경종을 울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형법상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공수처에 고발했잖아요. 이제 민주당도 하고 있는데 결국 사법 절차를 밟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군님? 그렇죠. 사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이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특검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이례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특히 고등법원이 5월 2일 날 바로 기록을 받아가지고 바로 배당하고 바로 기일 지정하고 바로 집행관 송달까지 해버린 거. 예. 이거는 판사들 누구도 이거는 대법원장의 지시, 암묵적인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다 얘기해요. 예.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저렇게 9일 만에, 실제로는 이틀 만에 지금 기록 읽고 다 재판했다고 우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틀만. 예. 근데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거쳐온 법조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시스템을 모르나. 그거는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대법원 전환합체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흔적들이 있어.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조희대 씨의 처신을 제가 유념하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용퇴를 권고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이번에는 그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예비후 한덕수 씨의 그 단일화 과정이 말 그대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김덕수를 외치면서 그 단일화에 긍정적이었던 김문수 후보가 이제 와서 당이 단일화를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예. 근데 또 김문수 씨 입장에서는 그 경선 기탁금 3억 원까지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한덕수가 이거 날로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반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이게 이제 코미디 같은데 지금. 정말 코미디인데,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자기 당 후보를 뽑는다고 당원 투표를 하더니, 예. 최근에 지금 어저께인가 권영세 위원장이 지금 단일화와 관한 당원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하겠다고. 여론조사. 예. 오늘 밤 9시에 무슨 발표한다고 하던데, 밤 9시에 발표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자기 당 대통령 후보를 뽑겠다고 당원 투표를 하더니 자기 당 대통령 후보를 날리겠다고 또 당원 투표를 한다. 결과적으로 기대했습니다. 딱 그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씨가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냈어요. 지금 예. 중앙위원회하고 전당대회 날짜를 미리 잡아놓고 5월 11일 날 전당대회 해가지고 바꿔치기 하려고 한 거 11일 날,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지하라는 가처분을 냈던데, 이게 정말 이제 개싸움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사람들이 김문수 씨를 쉽게 봤어요. 절대 양보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씨는 침대 축구를 통해서 5월 11일을 넘기면 이 시간은 자기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 넘길 거고요. 한덕수 같이 선거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김문수를 예초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망상이고, 유일하게 지금 제가 추측하건데 아마 점괘를 믿고 그러고 있었을 텐데 이제 생돈만 날릴 거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서 한덕수가 후보 등록 안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거든요. 그 예. 기본 3억은 소진하시고 그다음에 득표율이 14.99%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에 조금 못 예. 미치는. 그렇게 해서 패가망신 하시는, 예. 그동안에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공금으로 많이 누리셨으면 이제는 그걸 국민들한테 돌려주실 때도 됐다. 그리고 모습이 진짜 너무 우습다. 김문수 씨가 김덕수라고 하면서 자기 지지를 호소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김덕수라고. 씨가 열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미국에서 글 썼잖아. 어? 그 소리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떨어졌는데 돈이나 물어내라 이런 거잖아. 3억은 큰 돈이잖아요. 말이 아, 그대로. 그럼요. 후보 입장에서. 아니 저도 열린민주당 대표 시절에 대선 출마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내 논의가 있었어요. 아, 예. 다 잊어버리셨는데 대선 전까지 내가 당 대표였어. 근데 대표이셨잖아요. 그걸 3억 원을 낼 생각을 하니까 돌겠더라고. 그렇죠. 엄청나죠. 예, 그거 정말 보통 저기가 아닌데, 아니, 한덕수 씨는 돈도 많고, 무슨 재산 뭐 물려줄 자손들도 없고 하니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응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김문수 후보는 만들었으니, 한덕수 씨도 응원할까 생각 중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 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퇴임 직후에 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 시민단체들이 그 내랑 공범이라고 강하게 항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는 호남 사람이야, 호남 사람이 이렇게 하던데, 그런데 또 이제 전라북도 변호사 100명은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향을 세탁하는 기회주의자다라고 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나는 뭐. 호남 사람이다. 그게 좀 힌트를 줬는데. 제가 어제 그제 방송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네요. 그 한덕수 씨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김문수를 계속 뒤따라 다니면서 저도 국힘 후보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국힘입니다. 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얘기하는 것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한덕수 후보는 그간의 행각을 목격한 언론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 자기가 그 증언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좋은 자리에 가서 신문에 프로필이 나올 때 전주 출신이라고 쓰니까 그걸 기어이 고쳐달라고 했다는 전화해가지고 거예요. 지워달라고 서울 들었어요. 출신으로 네. 해달라고 네, 했다는 들었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더니 DJ 정부가 들었으니까 갑자기 전주 북중 나왔다고 하면서 그 호남 모임에 나왔다는 거예요. 네, 네. 거기 나왔다더라. 네. 사실 그때 그거 많이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는 그때 이제 저들어서 사회생활 하고 있을 때라서 그것 때문에 개탄하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삶의 끝이 뭐 굳이 그 얘기만 아니더라도 지금 하는 꼬라지만 보더라도 아니 거기 가서 나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광주 사태라는 말을 씁니까? 그렇죠. 광주 사태라고. 그게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라를 이끌겠다는 총리가 제가 국회 대정부 질문할 적에 헌법 1조 1항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이런 기회를 포착하는 데만 등했지 한 번도 애국심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국민을 존중하면서 민주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패가망신의 길로 접어든 거를 진짜 환영하고요. 앞으로 김문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김문수 씨가 그 군사독재 시절에도 수배를 피해가지고 안 잡히던 사람입니다. 한덕수 씨가 김문수 씨를 찾아내서 잡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김문수의 침대 축구가 그럼요. 귀에 확 들어옵니다. 자,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는 또 사비로 식자재를 기부했잖아요. 근데 그래요? 예, 그 광주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가가지고 아. 사비로 식자재를 기부를 했어요. 어디다가 식당에다가? 예, 식당, 그러니까 그 식당이 네. 그 1,000원짜리 백반식당이에요. 아, 예, 그래서 예. 이제 좋은 어려운 취지라고 분들 그러면서 돕는, 이제 많이 와서 먹어달라고 그랬는데 예.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출마 예정에 아, 그러네. 기부행위네.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조국 혁신당이 고발한다고 그랬는데 예. 문제는 예. 그 당시에 총리실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어요. 오. 예, 그래서 이게 말이 수준 되느냐. 나쁜, 예. 예, 그래서 지금 딱 공직선거법 제 걸렸네. 113조를 위반했다라고 지금 조국 혁신당이 지금 딱 걸렸어.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도 그렇고 가면은 마이크 없이 얘기합니다 지금 예. 어디 시장 같은 걸릴까 데가. 봐. 그건 선거법 예, 때문에 예, 그런 예, 거거든요. 야, 근데 거기 가서 돈을 내고 갔다고. 예. 그러니까 초짜가 이게 욕심아. 예. 근데 왜 그걸 또 앞서면- 총리실에서 홍보까지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이 빼도 사람들은 공적인 위치에 있을 때 자기한테 주어지는 권한이나 사람들을 철저하게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 윤석열이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관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지. 한덕수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저지른 일일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월 1일 밤에 아주 그냥 뜨거웠는데요. 그 본회의장에서 이제 탄핵 소추안 투표를 하는 과정에 사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후딱 저기 총리실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것도 수리를 해준 거잖아요. 6시에 칼퇴근했던 사람이 밤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수리하려고. 참, 예. 진짜 참, 저 사람들 보면 진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최상목 전 부총리는 지금 사법 처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그 3월 달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예. 그 당시에 그 의원님이 전에 말씀했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최상목이 그 미래재단 예. 설립을 위해서 16개 재벌한테 돈 뜯은 대기업으로부터 거. 예. 486억 원의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 예. 어쨌든 파면은 안 됐기 때문에 연금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사법기관의 수사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당연하죠. 예. 그리고 저걸로 이제 형이 선고되면 연금 박탈됩니다. 그렇죠. 예. 재직 중의 범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재직 중의 범죄니까. 예. 저거는 박탈되는 게 맞고 한덕수 최상목 같은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에 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저런 나쁜 짓을 하고 국민들을 끝까지 속이고 감히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또 나와요. 야, 저는 정말 저 뻔뻔함은 그리고 저 모피아들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 하도 난동을 부리니까 거기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검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놓치고 있는 그 검찰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있던 것들이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게 이제 법원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모피아들, 모피아들. 네. 뒤에서 돈줄을 장악하고 있는 이 모피아들 이런 행태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참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나라를 기재부를 너무 좀 쪼갠다는 막혀놔가지고. 거잖아요. 기재부를 예, 둘로 예. 쪼갠다고. 그래서 사실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특히 이게 가슴에 피가 맺혀 있거든요. 뭐 지방 공무원들은 사람을 알지도 않고 기재부 공무원들이 그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도 도청이나 저 시청에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마 취재하면서 보셨을 예. 거예요. 중앙에 올라와가지고 몇박 며칠 세우면서 도지사가 와도 기재부 과장 만나기도 힘드는 사무관도 잘 안 만나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바꿔내야 되고 공무원들이 공무원 위에 군림하던 이런 모습들 그리고 기재부가 실제로 저도 청와대에서 일을 해보니까 온 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실이 그 조직도 상으로는 분명히 상급 부서잖아요. 예. 근데 총리실 구성원의 대부분이 기재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 예. 국무조정실장부터 비롯해가지고 사실상 기재부의 식민지예요, 총리실이. 그리고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예. 검찰이 여기저기 파견 많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기재부도 온갖 군데 다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예산 이 편성권을 쥐고 우리한테 예산 받아가려면 그 자리 우리한테 하나 줘. 달라.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게 기재부 예산실하고 행안부 조직실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맺힌 한을 이것도 좀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김건희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디올백은 피해갔는데, 이번에는 샤넬백은 피해가기 어렵다라는 예.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최재형 목사가 준 그 디올백은 청탁금지법으로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해서 피해갔는데, 이번에 지금 샤넬백이 불러졌습니다. 그 건진법사가, 통일교 전 본부장이 이제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짜리 목걸이와 수백만 원짜리 샤넬백을 건넸다. 뭐 이런 의혹인데, 이번에는 그 청탁금지법이 아닌 그 알선 수재죄를 적용하면 그 캄보디아 사업 등의 그 청탁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샤넬백은 지금 피하기 힘든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만 찾아내면 그렇죠. 찾아내면 다 예, 끝나는 건데. 예, 끝나는 거고 이제 줬다는 사람 진술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앞뒤가 딱딱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예. 아니 뭐 김건희야 뭐 지금 백 하나입니까? 목걸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구부러진 고속도로는 어떻게 빌 것이며 삼부토건 주식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온갖 게 많잖아요. 뭐하러 집 보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이 나라에서 주는 집들이 전국에 다 있는데 예, 그 사람은 서울구치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갈 데가 많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보리밥 좋아한다는데 콩밥 먹여야죠. 그러니까 그 이성윤 의원이 저기 법사위에서 그 밑에 부하들은 다 구속됐는데 정작 내란 수괴는 보리밥 먹고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또 히트쳤는데. 그것뿐입니까? 지금도 저 길거리에 그 강아지 끌고 나와서 앉아 있는 거 보세요. 아, 그것도 예, 나오더라고요. 일부러 보라고 나온 거거든. 내가 예. 건재하다. 어? 한덕수 밀어라. 밀어라. 이런 건데 그 강아지 표정이 참 제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강아지 표정을 한번 잘 보세요. 사진 찾아가지고. 그래요? 예, 이거 네. 보신 분들도 윤석열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강아지 표정을 보십시오. 저는 자기 주인이랑 앉아있는데 그렇게 불행한 얼굴을 한 강아지를 본 적이 없어. 자, 그 심우정 검찰총장의 그 탄핵안이 5월 1일 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예. 181명 가운데 180명이 지금 그 찬성을 해서 법사위에 좀 회부됐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탄핵 사유로는 내란 행위에 가담 방조한 의혹,
그다음에 선관위에 그 불법 압수수색을 용인 지시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해가지고 석방을 주도했다. 그리고 딸의 외교부 취업 네. 특혜 의혹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죠. 네, 그래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위기에 놓였는데 정작 본인은 이런 모든 탄핵 사유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일단은 이제 타이슨이 얘기한 게 있죠.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 한 방 쳐맞기 전까지는 뭐 이런 수준의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간에 심우정이가 검찰 조직을 망가뜨린 대가를 이제 치러야 될 때가 왔죠. 검찰 내부에서도 심우정의 우군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 탄핵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국회가 정한 절차대로 지금 가는 건데 바로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사위에 회부해가지고 이제 청문하는 절차를 거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되면 심우정의 진 면목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가 낱낱이 좀 밝혀낼 것으로 기대하고, 이 또 그간에 이제 그 검찰이 보여왔던 여러 행태가 결국은 지금 누가 봐도 윤석열이가 지금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를 심우정이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예.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꼭 잊지 말아셔야 될 게 아까 181명이 투표를 했는데 180표로 통과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한 표. 예, 그 한 표가 누군지 아세요? 이주영 예. 개혁신당 의원이라고. 그렇죠. 예. 개혁신당에 이준석, 천하람 둘이는 출석을 안 했고 그날 없었고. 예. 예. 이주영은 혼자 나와가지고 반대표를 던졌더라고요. 예. 이 부분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주영 의원이 잘 모르실 텐데 그 의사 출신이죠. 의사 출신, 예. 그러니까 그런 저러한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 대표자로서 여전히 뭔가라도 발목을 잡고 어필하려는 시도는 한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EBS 교육방송 그 사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씨를 임명을 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그 즉시 항고로 불복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번에는 그 현 그 김유월 EBS 사장의 직무를 멈춰달라라고 또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이게 법원은 지금 그 상임위원 2명만의 의결은 위법이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이진숙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참 절대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쉬운 게, 예. 가처분이라는 거는 누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불법이야. 예. 그래서 그걸 저질러 버리면 저지르고 난 다음에 생기는 손해가 너무 커. 그러니까 중지해라. 예. 이 가처분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김유열 씨는 지금 왜 EBS 사장이냐? 자기 후임 사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원래 하던 사람이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 하도록 법에 적혀져 있어요. 예. 그래서 법에 의해서 있는 사람이고, 누가 김유열 씨를 가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부터 사장해, 이렇게 누가 지명하거나 이런 행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예. 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는 행위가 없는 거야. 예. 가처분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하는 건데,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거는 법이 위헌일 때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그냥 어그로를 끈다고 해야 되나, 무식의 소산이라고 해야 되나, 공급 낭비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진숙 씨가 지금 방통위원장 된 후로는 빵을 자유롭게 못 사 먹는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돈을 쓰면서 지금 분풀이하는 거 아닌가. 예. 예, 이것도 저 국고손실로 처벌해야 될 일입니다. 뻔한 거를 가지고. 자, 이번에 저 이쪽을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어, 보시는 것처럼 이거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우리 최강욱 의원님하고 동생인 최강혁 씨가 만든 책인데 제가 가장 먼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직접 또 이렇게 친필까지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들꽃이 반발한 민주주의의 봄날,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뜻을 함께 새기고 싶었습니다. 양 날개를 힘차게 펼쳐 세차게 날아오르는 대한민국을 기어코 만들어야 합니다. 오염된 보수와 삐딱한 진보를 넘는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의 여정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 글도 잘 썼네. 누가 썼는지. 저거는 초판에만 있는 글이라서. 네, 예. 네. 이게 지금 5월 10일 오후 6시 이제 북콘서트를 하시잖아요. 예.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일세가 다 매진됐대요, 의원님. 예, 엄청납니다, 예. 지금.
그래서 2세에 들어갔다고 출판사에 그러던데. 아니, 애초에 초판을 적게 찍어서 그래요. 저기 거의 유시민 작가에 버금간다고 출판사는 지금 기대가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 헛된 기대죠. 지금 이제 저 책이 나왔는데 한강 유시민, 이재명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계셔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안에 쓴 책 중에 가장 쉽고 재미있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들 또 재밌다고 추천을 해주시고 해서 저는 저게 이제 우리 박구용 선생하고 정준희 선생의 추천사가 안에 담겨 있는데 예, 두 분이 예, 추천 두 썼다고. 분이 너무나 또 추천사를 잘 써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운데 그냥 서점에 가서 보시면 그 추천사만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입하시고 한번 꼭 읽어보기 위해서 저거는 필요한 책이지 그냥 그 냄비 받침으로 하시기에는 너무 얇아가지고요. 아니 근데 저기 제가 출판사에 물어봤더니 예. 반응이 상당히 좋대요. 재밌다고 그런 의견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예. 그 박구용 그 정준희 선생님 예. 추천사도 멋지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 우리 국장님도 한번 읽어보시고.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정신만 차리면. 아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그만큼 재밌나 보죠? 다음 주에 내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재밌으니까. 그 이렇게 워낙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어쨌든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참 그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 핸드폰 어디세요? 저는 SK텔레콤. 저도 SK텔레콤이에요. 어, 큰일 났어요. 지금 SK가 지금 그 유심 정보 그 유출로 지금 심각한데 네. 그 유학구 문제 때문에 이제 회사 수익이 직결된다면서 지금 답변을 미루고 있잖아요. 뭐 문제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고 싶어도 네. 그 약정 기간 때문에 위약금? 위약금 예. 문제 어떻게 그것 때문에 생각하세요? 국회에서 많이 혼나던데. 네. 아니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탈하는 사람들한테 위약금까지 받겠다. 이거는 본인들의 대책이 완벽하고 신속하게 서비스 될 때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지금 많은 IT 전문가들이 이거는 유심 바꾸는 것보다 통신사를 바꾸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다들 조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심을 바꾸려고 해도 지금 물량이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저희 아이들은 첫날 저 시골 대리점에 가서 줄 서가지고 겨우 했는데 아, 저는 했군요. 저는 다른 일정 다니느라고 그거를 못 가고 대기자 명단만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상 물리적으로도 지금 불가능하다 그러잖아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엄청난데 준비되어 있는 유심은 몇 개 안 된다는 안 된다고.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자기 회사에 저기만 생각해가지고 위약금을 물리게 하겠다. 사실은 이런 정도의 사고를 냈으면 회사가 망하는 게 자본주의의 법칙 아닌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렇죠. 여기다가 징벌 배상 안 당하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위약금을 소비자들로부터 받겠다. 이거는 좀 지나친 만용인 것 같고 국회에서도 결국은 위약금 안 받겠다라는 식으로 답변한 걸로 제가 아는데 네. 혹시 뭐 과방에서. 말을 바꾸고 네. 다른 소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러지 이제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해외 출국을 했는데 예. 또 출국한 사람은 또 먼저 해주나 봐요. 그래서 어. 줄 서가지고 어. 그 유심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로밍이 안 되니까. 그렇겠네. 예, 그래서 야. 저도 이제 인천공항 갈까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 여권이 있어야 된대요. 예. 그래가지고 해외 출국기로 그러니까 나간다는 게 있으면 입증돼야지. 예, 그러니까 이제 여권이 아니라 비행기표가 있어야 돼. 비행기표 있어야 하는 거죠. 예, 예. 그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 가서 빨리 바꿀까 했는데 비행기표 하나 빌립시다 누구한테. 예, 알겠습니다. 야. 근데 뭐 그걸 통해서 이제 제일 황당해 하시는 게 유심 바꾸면은 또 버스 카드가 안 된다더만. 그 내장 예. 그게 사라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황당해 하시는데 그 뭡니까? 그 예금 계좌에서 돈이 다 해킹돼 가지고 없어져 버린다 막 이런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전문가들은.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그 유심이 핸드폰 내에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해커가들이 못 건드렸다. 예.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어쨌든 SK텔레콤은 대국민 사과를 더 심하게 더 진심으로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렇죠. 그것도 좀 뭐라더라? 그 네티즌들이 좀 SK를 비판하면서 그 굉장히 좀 너무나 가혹한 댓글을 다시고 막 그러던데 부인 바꾸는 데는 20조씩 쓰면서 뭐 여기다가 돈 안 쓰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SK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